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종종 놓치게 되는 중요한 능력, 바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 알림, 업무 요청,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면 자신의 직관과 내면의 지혜를 듣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빠른 결정과 효율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결정 앞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지혜와 연결되는 능력입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우리 뇌의 전두엽과 변형계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여 감정 조절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정기적인 명상 수행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더 명확한 판단력을 보이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은 8주간의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뇌 구조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우리의 인지적 능력과 직관력이 실제로 향상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발명가와 기업가들 중 상당수가 정기적인 명상을 통해 창의성과 직관력을 키워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티브 잡스는 선불교 명상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은 단순한 정신적 안정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혁신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면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선불교에서는 수천 년 동안 좌선이라는 명상법을 통해 이를 훈련해왔습니다. 오늘 배울 명상법은 이러한 전통적인 선불교의 지혜와 현대적 마음챙김 기법을 결합한 것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척추를 바로 세우고 자연스럽게 호흡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턱은 살짝 당겨주세요.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두거나 전통적인 선불교 방식으로 왼손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엄지끝을 맞대는 법궤정인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눈을 살짝 감거나 시선을 앞으로 45도 정도 내려 바닥에 고정해주세요. 처음에는 3에서 5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합니다. 이때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자의 입장에서 지켜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구름이 지나가듯 관찰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후 천천히 자신의 내면으로 관심을 옮겨봅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특히 중요한 결정이나 고민이 있다면 그 문제를 마음속에 가만히 올려두고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관찰해보세요. 가슴이 답답해지나요? 아니면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몸의 어느 부분에서 반응이 일어나는지 주목해보세요. 이러한 신체적 감각은 종종 우리의 직관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화두를 참고한다고 표현합니다. 화두란 논리적으로는 답을 찾기 어려운 질문으로 이를 깊이 사유함으로써 이성을 넘어선 깨달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현대적으로 응용한다면 여러분의 고민이나 질문이 바로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말 이 일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화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명상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 신체적 반응을 관찰하세요. 논리적 분석이 아닌 직관적 알미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비판단적 관찰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불교에서 말하는 관의 상태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김 부장의 경우 승진과 함께 새로운 부서로의 이동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높은 지위와 급여가 매력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함께 일하는 팀원들과의 관계와 이미 익숙해진 업무 환경을 떠나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김 부장은 이 결정을 위해 일주일간 매일 아침 20분씩 이 명상법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승진이 좋을까, 현상 유지가 좋을까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직위나 급여 상승보다 의미 있는 일과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는 승진을 수락하되 새 부서에서도 현재의 팀원들과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은 단순히 예, 아니오의 결정을 넘어 창의적인 제3의 길을 발견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명상법을 일상에 적용하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실천하세요. 아침이나 저녁,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을 정해 매일 같은 시간에 명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시작은 작게, 꾸준하게 하세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더 길게, 더 깊게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우리 직장인들이 흔히 겪는 결정 피로에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종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다 보면 결정 능력이 소진되어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는데 이때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명상은 직관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선불교에서는 이러한 명상이 단순한 결정 도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곧 자신의 본래 면목, 본래 면목, 즉 참된 자아를 만나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선불교 명상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은 첫째, 올바른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둘째,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비판단적으로 관찰합니다. 셋째, 자신의 질문이나 고민을 화두로 삼아 깊이 참고합니다. 넷째, 직관적 알미 나타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이러한 명상법을 통해 우리는 더 명확한 직관력을 얻고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명상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점차 내면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모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불교의 또 다른 명상법인 간화선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